공유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 했던 이야기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는 절차들입니다. 현재 상태? 예, 절차들인데 지금 이제 이거 개선하자고 했던 건데 예. 이게 개선하자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밤에 톡 한 거 아,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예. 그 그걸 성훈 이사가 설명하세요. 밤에 톡 했던 거. 어떤 거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뭐야, 동친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지,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러면 아, 그 저는 이거를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예, 생각나는 거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음, 이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돼요. 음, 우리가 이 전자족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종친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종친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게 하자인데 홈페이지 접근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핸드폰에서 인터넷 쳐가지고 연주연치 대종에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앱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생 하나 만나가지고 이름표에 현시라고 써 있길래 너 어디니? 너 몇 세야? 라고 했더니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서 눌러보려고 연주현 씨 대종회를 핸드폰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1분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얘는 내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앱이 저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면 핸드폰 안에 있는 이런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앱들은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런 거 보셨죠? 뭐 안드로이드 몇 번 버전, 뭐 iOS 몇 번 버전 이렇게 버전을 팔로우업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한 전문가가 계속 그 팔로잉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웹 앱이라는 개념이에요. 웹을 이용해서 하는 거, 홈페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떠오는 개념인데, 그거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웹 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네이티브 앱 같은 거를 좀 적용시켜서 나오는 게 뭐 하이브리드 앱이나 프로그레시브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이티브 앱처럼 완벽한 앱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기능을 다 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간단한 기능만 몇 개 쓰기에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거의 끝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앱이나 프로그레시브 앱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개발할지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 초인가 작년 12월인가 제가 사무처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 홈페이지에서 회원 활동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그 왜 그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세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비밀번호를 잊어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세요라는 답변을 왜 하냐면 어르신들이 자꾸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또 로그인하고 또 로그인하고.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앱을 하나를 핸드폰에다가 딱 박아 놓으면 그것만 누르면 항시 로그인 상태가 돼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핸드폰에 이제 앱을 박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런저런 거를 지역 종친들을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역 종친을 구분해 놨는데 그 종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하고 플레이스토어 가서 다운받으시죠. 과장님도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다운받으시죠. 뭐 앱 다운받을 때. 그러면 이제 누구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1분 안에 다운받아서 딱 설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연주현 씨 앱 깔았니? 그러면 세배하기 전에, 얘들아, 앱 깔어. 그러면은, 뚜루루룩 앱을 까는데, 한 2, 30초면 온 가족이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앱을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이 추석 때나 뭐 설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지간한 종원들 몇만 명이 순식간에 깔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걸로 회원을 가입시키면 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상, 이게 이제 조문 가는 문상 아니고 문화상품권 문상입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어떤 걸 할 거냐면 퀴즈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수준별 퀴즈. 뭐냐면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카톡 이게 앱으로 해가지고 자기 회원을 가입을 딱 했어요. 그러면 저희 막내딸이 지금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수준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퀴즈가 팝업이 될 거예요. 그 퀴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1번 담자윤, 2번 덕자수, 3번 제 이름 상원, 뭐 4번 경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뭐지? 이름이 뭐지? 을 보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냐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뭐 어른들, 고등학생들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얼추 잡아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도 5천 원,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으로 한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운 실사용자를 보유할 수 있거든요. 앱을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자가 1,000에서 2,000 단위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앱을 다 깔아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 얘들아 이번에 대종에서 무슨 퀴즈가 나왔던데,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 퀴즈를 풀고 그거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냐면, 그냥 쭉 보세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저 위에 제가 뭐 여성 참여 가산점 이런 거는 왜 써놓은 거냐면, 족보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반대자가 누구냐면 딸과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에요. 자기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왜 단톡방에다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감사님?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족보 앱을 다 같이 눌러볼 수 있게 하려면 무조건 엄마에 대한 가산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여하는데 손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딸이 참여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재원을 가지고 실사용자 1,000에서 2,000을 하면 그걸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만 넣어본 거예요. 얘 4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점심 때, 아니면 그만 휴가 때 어디 놀러를 가요. 근데 어디 뭐 영암으로 놀러를 갔다, 제주도에 놀러를 갔다. 그런데 근처에 보니까 뭐 연주현 씨와 관련된 뭔가가 있어. 그러면 거기를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그 앱에다가 그냥 단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이제 나중에 알려주실 건데, 홈페이지 자체에다가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종친에서 요만큼 뭘 했다, 어느 종친에서 이만큼 뭘 했다 갖고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경쟁을 시킬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그냥 쭉 써놓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그 지역 중심의 뭐 유명 인물, 장소, 사건 중심 이런 거를 구성해 가지고
뭐 참여도 그래프를 기업 영업부서 실적 그래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경쟁을 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퀴즈 같은 것도 명절이나 이럴 때 특별 이벤트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쭉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앱을 개발 비용이 들더라도 하자. 아, 그럼요. 이 소리잖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네. 어떤 게 싸고 빨리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비용이 제가 보니까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하려면 네. 한 3천 정도는 기본 생각해야 돼요. 우와. 네이티브 앱은. 근데 우리는 네이티브 앱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프로페셔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웹앱 있잖아요. 대중의 홈페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요런 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미팅이 그 아마추어들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모바일 그 앱은 그 이제 프로그램이 당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네. 이 핸드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 얹히는 거예요. 다 다른 개발된 거에 그 일부에 그렇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플랫폼에 우리가 얹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공용 터미널에 우리가 입주하는 거고, 지금 전문 그 앱은 우리 단독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누르면은 그렇지. 그냥 바로 가고 그냥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앱은 잘 못해갖고 잘 못 눌러버리면 다른 데로 플랫폼 나와가지고 뭐 뉴스도 밑에 나와 있고 해갖고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방법은 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로그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고, 지금 지난 저녁에 이제 우리 그 세 분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시조월은 뭐 이렇게 막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시조 할배 만나기 네. 뭐 이제 이를테면 우리 뭐 현 시절 역사 뭐 찾아보기, 우리 이게 지금 있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딱딱하다. 애들용으로 용어를 좀 가자. 바꿔야죠. 고체로 가서 결국은 앱이라는 게 결국 애들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그럼요. 만들지 않느냐. 나이 든 분은 결국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핸드폰에 딱 열었는데 애들은 이런 것도 해요. 남의 핸드폰 보면서 어떤 앱에 있는지 구경하는 거예요. 혹시 낚시 같은 거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낚시광인데요. 낚시꾼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남의 태클박스를 열어봐요. 얘는 어떤 장비 쓰지? 남의 사무실 가면은 어떤 일 하지? 똑같아요. 남의 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남의 핸드폰에 앱을 구경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특이한 게 있으면 서로 물어서 질문한다고요. 이게 뭐야? 그러면 연주현 씨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런 것도 있어? 있어. 야, 여기서 퀴즈 풀면 문화상품권도 보내줘. 이게 대단한 자랑이거든요.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친구한테 가면서 내 친구랑 버스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귀를 쫑긋해요. 야, 나 작년 가을에 시제 갔다 왔어. 그랬더니 너 그런 데도 가? 야, 우리 시제는 참여하면 1인당 교통비로 10만 원 준다?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야, 그런 게 다 있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줘. 굉장한 자랑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도 10대가 됐던 20대가 됐던 3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자체 앱이 있고, 이 앱을 통해서 회원가입해서 문제를 풀면 대중회에서 어떤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회원이 쫙 늘어나면 이제 그들부터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대중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재원은 임원들의 회비잖아요. 자연스럽게 임원의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이 대종회나 우리 문중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고루하고 재미없고 나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런데 애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면 너에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큰 것은 아니지만 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게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전자대종의 구축 사업 정부 지원금 가능성. 저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정부는 언제든지 국민들이 하겠다는 일에 어떤 그 이빨만 맞으면 자금을 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대종에도 전자정부 대종회를 구분한 데가 없어요. 구축한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종회를 앱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원들이 앱을 통해서 하고, 그거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런 역사 교육을 앱을 통해서 애들과 같이 대종회가 뭐 10대서부터 80대까지 같이 한 텀에서 호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나 뭐 이런 쪽이 얼마든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대종회라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요. 전자종친회 해야지도 그렇죠. 전자종친회. 전자종친회. 네,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우리 현시 종원들은 어디 가서도 아주 당당하게 할 얘기 없으면 핸드폰 딱 열어놓고, 요즘 사람들 딱 만나서 공통의 대화가 없으면 핸드폰 열고 이거 보면서 그냥 시간 때우거든요. 서로 할 말 없으면. 근데 그때 꺼낼 수 있어요. 야, 이거 봐. 우리는 연주연 씨 자체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설에 모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기 전에 서로서로 문제 풀어가지고 종친해서 선물도 받는다? 뭐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앱을 만드는 거에 돈이 좀 지출되고 그런 선물 쓰는 게 돈이 지출되겠지만 그 비용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걸로 해갖고 앱을 깔아서 회원 숫자를 늘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얻는 이득이 더 많지. 그렇지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라인에다가 이렇게 놨잖아요. 사무와 재정액 중 두 가지 비즈니스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순전히 종이와 우편이나 전화 이렇게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를 하려면 기획해서 결과를 볼 때까지 누수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내까지 물을 끌어오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서 끌어오니까 저기서 뭐 1000리터를 보내주면 이쪽에서 20리터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1000리터가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앱 사용자 증가는 대종회 부회장 이사 숫자를 증가시켜서 회비 증대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비를 납부한 자한테는 어떠한 기능을 해줄 수 있냐면, 내가 며칠 전에 회비를 냈어. 이사회 회비를 1월 달에 돼서 10만 원을 딱 냈는데, 다음 주에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우리 앱에 또 뭐가 뭐 새로운 게 있나 하고 탁 눌렀는데, 여기서 빵 하고, 당신은 회비를 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대종회가 잘 이끌어갑니다. 이런 감사 인사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회 회비를 내고 부회장 그 회비 내고 감사 인사 받아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영수증 받아요, 영수증. 감사 인사 받아보신 적 못 없죠? 받았지만 저. 네. 저도 이사회 회비를 1월 1일인가 당일날 딱 냈는데, 그거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앱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10만 원을 냈건 감사 뭐 찬조금 얼마를 냈건 일일이 개별 다이렉트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그 자긍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주변에 자랑도 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앱 열어서, 야, 그 꼴랑 그 10만 원 뭐 얼마 보냈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가 왔네? 그게 뭐야? 굉장히 대화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가문하고 족보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분들이 저 표현을 쓰시니까 앞으로는 좀 바꾸고 싶은데요. 저 수단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세배하려고 막 다 모였어. 막 한 10명 모였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얘들아, 종친회에서 이런 퀴즈 풀면 이런 재밌는 거 있다던데 빨리빨리 풀어봐. 제일 먼저 푼 사람한테 무슨 상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이 간단한 문제, 그거 푸는데 뭐 2, 30초면 푸는데 그거 풀었더니 땡동 하고 선물이 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하고 아빠는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족보에서 우리들 좀 찾아볼까? 이런 과정 없이 명절이라고 해서 애들 다 모여놓고, 얘들아 이 족보책 6권 이만큼 8권 갖다 놓고 이거 펴가면서 얘들아 이거 보자고 하면 애들 안 본다고.
그런데 각자 핸드폰 열어봐. 자, 해서 각자 자기 이름 쳐가지고 들어가서 앱으로 족보를 열어보면 어린아이건 성인 자녀건 다 큰 형제들이건 노인이건 다 같이 저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족보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없어요? 아, 30년 전에 20년 전에 마지막 족보를 개정을 했는데 그때 올리고 나서는 아직 개편 사업이 안 됐어. 옛날에는 30년마다 개편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건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단 신청 들어온 숫자가 손에 꼽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의 수단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중의 운영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비용만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인터랙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상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족들끼리 어떤 유통시장을 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 두서없이 그냥 쭈르르륵 써놔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앱 개발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앱 개발을. 그리고 앱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 조직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 앱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들 이 앱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수로 알아요. 그리고 이 앱을 누가 설명할 건데요. 만약에 사무처장님 지역에 가서 앱에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각 지역의 청년회가 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최소 기준은 뭐냐면 내가 홈페이지 가입해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있다면 내가 그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역 청년회 회원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감사님하고 부회장님 두 분 모시고 직접 가서 한두 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고 일일이 설명해서 앱이 개발되는 과정, 앱이 만들어놔서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를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지역 종친회들 총회나 시제 갔을 때마다 저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핸드폰에다가 같이 깔아주면서 같이 설명하고 하는 그 과정을 2년 정도만 반복해주면 제 생각에 우리 앱 사용자 2,000명 끌어올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선결돼야 돼요. 앱 개발과 지역 청년의 모임을 무조건 한 명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청년의 기준을 잠깐 청년의 예. 기준을 나는 앱 사용하는 사람을 청년의 기준으로 한다. 괜찮아요. 진짜. 나이가 나이는 30이라도 상관없다. 못하면 청년이 아니고 네. 80이라도 앱 사용할 줄 알면 청년이야.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87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날마다 아침만 되면 뭐가 울려요. 뭐 하시냐면, 오늘 몇 시에 무슨 모임 있네. 오늘 몇 시에 무슨 모임 있네. 갖고, 이 칼렌더 알람을 쓰시는 거예요. 87세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그 장부를 엑셀로 정리하세요. 이야, 87세인데. 대단하시네. 갖고, 마포구청에서 저희 창전동 노인정으로 자꾸 견학을 와요. 노인네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 못하죠.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엑셀을 배운 건 정확히 82세 때 배우셨어요. 82세. 제가 알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만 있고 성의만 있다면 옆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요. 그 가르치는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우리 대종회가 정말로 8만 명이 움직이는 대종회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노인네들 총회 때 100명, 200명 모이는 대종회가 되느냐, 그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앱하고 청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좋은 게,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럴 때 딱 세팅해 놓으면 정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대종회, 전자종친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네. 저기 요 실현 불가능한 건 빼버리고 새로 좀 대종회보에 올리게.
회보도 올리고 회장님한테 전달이 정확하게 아니, 돼야 나오셔야 무슨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콤팩트하게 정리해서 일단은 아직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작업, 제대로 10년 작업인데 문제는 앱을 만들기 전에 들어갈 콘텐츠가 확보돼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실제 가능성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젊은이들 끌어들이고 그런 거는 뭐저 회장님 처음 시임하시라고 뭐 골프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무 쓸모 없죠, 그죠? 아니 그놈의 코로나가 와 보니까 아니, 회사가 되다가 뭐 근데 하다가 나는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냥 우리 대종의 현시성을 가진 사람의 소위 학자, 전문가 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이죠. 지금 회장의 뭐 개별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오죽한 회장님은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다선 의원이고 변호사고 지명도가 있잖아. 네. 이 지명도가 같으면은 우리 현시성을 가진 사람의 테크노크라트의 포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경제학자 포럼, 그 다음에 뭐 과학자 포럼, 그 다음에 사업가 포럼. 사업가 포럼은 개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사람은 참여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고 이쪽은 어쨌든 간 그런 포럼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죠. 포럼을 만들어 갖고 커피 한 잔 한 번 만찬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띄워놓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네. 그 나는 지금 인하대학교에 그 멘토 단원이거든. 온다고 개인 매칭 시키죠. 돈은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출장 나오면 3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 사람들은 공짜로 신청해갖고 학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인천 그 지역 뭐 하는 게 있더라고. 신청하면은 그 멘토를 붙여준다고. 멘토를 고를 수도 있어. 그 기업이 스타트업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대단한 것 같지만도 한 명이서 뭐 그냥 가내공업하는 것도 스타트업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면 스타트업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무적인 경험이 없다, 경영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영학자들 그 멘토단을 붙이죠. 그 내가 지금 전에 소개했는 것 같은데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4학년 1학기까지 다닌 놈이 그 학교를 때려치워버리고 에너지 바를 만들었어.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집에서 맞아 죽을 뻔했지. 그런데 그 스타트업 상공분과 주관했는데 서울에 와서 했는데 뭐 처음에 한 500명 했대요. 근데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 2,500만 원을 줬어. 그런데 그때 멘토가 내 대학교 후배였어. 인하대학교 경영학교 교수가. 얘가 돈이 지금 500만 원 남아있는데 기계를 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500만 원짜리를 만들어줄게.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연을 맺어갖고 시작했는데 걔가 우리나라에 그 에너지바 만드는 거 탑이에요 지금. 와. 6개월 돼서 다시 모여갖고 했는데 매출이 나온 회사가 얘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평가해 1위를 해갖고 2,500만 원 그냥 줬어. 지금 에너지바 만드는 회사 많지 않아요? 많지. 그러니까. 국산 토종은 얘가 탑이야. 지금 또 자동화 내가 지금 하나 또 증설하고 있거든. 그런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이 많다고. 이런 걸 매칭해주면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교수들도 학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고. 네. 그 현시가 어디 가겠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시가 가만히 있어도 소문내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홈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회 분야별 저명인사 지도. 그래서 우리 작업의 최종 종결판은 현시 성시 대전이에요. 형시 성시 임명록. 그것을 직종별로 우리 직업별 코드 있잖아. 우리가 뭐 업무하면 직업별 코드가 다 나오잖아. 코드별로 그냥 다 입력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을 거기다가. 그러면 쫙 직업별로 세팅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딱 발에 떨어지냐면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전자종친회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어느 정부 부서에 가서 돈을 좀 얻어올까?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여성가족부가 제일 만만한데? 여기 가서 한번 비벼볼까?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나오는데, 어디서 탁 막히냐면, 우리 현실들 중에 혹시 여성가족부 누구 없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분명히 있을 찾아보면 건데, 있어, 찾아보면 있어. 나올 건데, 찾아보면 있어. 이걸 어디 가서 찾아보지? 이런 생각이 탁 막히잖아요. 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음. 사회 분야별 저명인사 지도라는 이런 개념의 플랫폼이 홈페이지 딱 구축이 되면, 어디에 우리 현실들 누구 없나?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족표상의 내비게이터를 만들자고 그랬잖아. 네. 현대 인명록의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거야. 네. 현재 어디에 누가 어떤 분포도로 돼 있느냐. 그 내비게이터가 두 개야. 하나는 역사적인 우리 조상들의 내비게이션, 족보상에. 하나는 현재 있는 88,000 종원들 내비게이터를 네. 만들어. 근데 내가 이제 사업을 쭉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해보면서 딱 보니까 그 깐부 정신, 네. 간부정신. 네. 깐부 정신. 간부정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냐면 학교 네. 동문 정신은 많이 있는데 네. 성시 정신은 별로 없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훨씬 더 친근감이 가고 신뢰가. 그러니까. 그죠. 내가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금을 빌려 쓰려고 기술신용보조개발에 서로 해갖고 했더니 그 돈이 어디냐면 IBRD 차관이야. IBRD 차관은 이자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 IMF 오기 직전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야 될까? 내가 우리 그 대학교 그 동문회복을 찾으니까 중소기업 측에 우리 후배가 있더라고. 찾아갔지. 했더니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걸 내가 받았거든. 한 5억 받았는데 그냥 이자가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돈 받았다 큰 것도 아이비로 차관 빌렸었다 그러면 그말도 더 올라가더라고. 그럼요. 그만큼 공신력을 갖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학벌로 해갖고 찾아다니는 거는 저 알아하라 이게야. 네. 대종에서 문중 연결해줘가지고 문중의 선배들이 문중의 어른들이 지식인들이 테크노크라트가 문중의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냐. 그 꿈꾸는 게 된다고. 계속 전에도 꿈꾼 게 그게 가능하다고. 그 스타트가 전체 종원들이 상호 호흡이 돼야 돼. 그 호흡의 스타트가 이 앱이거든. 그러려면은 뭔가 미끼를 자꾸 던져줘요. 그 다음에 미끼를 뭐냐면 던져서 와야지. 이게 지금 내가 다른 문중의 홈페이지를 다 지금 이게다가 지금 절개찾기에 던져놨는데 어떤 문중은 보니까 장학생 받은 애들을 갖다 다 모아갖고 만찬을 베푸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그걸 주고 나면 끝이고 받은 놈은 그냥 내다 봐야 그냥 받은 놈은 고마운 거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 청년의 기본이 그 전에도 장학생 받은 사람하고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이 몇 명? 그 젊은 애들. 걔들 갖고 청년의 기본이 시작돼. 관심 있는 놈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그놈들이 청년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학생하고. 내일 남해 갈 건데 이거 뭐 문상을 가갖고 그 누나를 만나고 올까 뭐 어쩔까 이거 고민 중인데 누나를 좀 설득을 하려고 그래. 뭐냐면 김씨한테 장학금 준 거는 그 경남 그 교육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장학을 거기다 돼 있는데. 근데 현씨한테 준 거는 관리를 좀 하자. 그래서 위원 장학회 하고 대종회 하고 서로 컨소시엄 잘 돼가지고 돼가지고 근로장학금 좀 달라고 그래. 근로장학금을 해서 여기다가 알바를 쓰면서 돈 주는 거. 총회를 하면은 장학금 주는 날도 총회에다 주자면 총회 하는 날. 그럼요. 그걸 왜 이사회에서 주냐고. 이사회에서 주지 말고 총회에서 와서 대리 수혜도 없어. 직접 와서 하게. 못 온다는 거는 장학금 포기하라 이게. 와서 선정 다 됐는데 안 왔다. 그건 취소. 와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연속 받지는 않으니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해서 나오게 해서 자금신고해서 또 스피치 뭐
뭐 5분 스피치라도 좀 하고. 그렇지, 하겠고. 어. 아니, 그리고 저는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 여기 이사 등재 시켜요?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아, 그 장학금 중에 10만 원 떼서 이사, 그 그냥 될까? 자연스럽게 이사를 등재시켜야죠. 다들 이사는 엄청 많아야 돼.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모든 정원에 이사와로 해. 자, 이쪽 화면, 그럼요. 이쪽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게 하지 말고 공유를 하세요, 이제. 공유. 자, 자, 넘겨드렸어요. 자, 넘어갔고, 아까 줌으로 들어가서, 줌으로 들어가 보세요. 줌이 여기 들어가 봐. 들어갔지, 거기서 화면 공유. 그래서 아까 어떤 화면이? 클릭. 그 화면이요? 그걸 공유, 오케이. 그렇지. 네, 공유됐어. 됐어. 아까 보던 데가 어디야? 이 화면을 공유하고 싶은데, 네. 이 지금 된 거죠, 공유가? 네. 네, 됐어. 공유 다 됐어. 아, 이거 봅시다. 예, 네. 예, 된 거. 근데, 공유된 거예요. 지금 지금, 열정이 우리 상은 이사가 크게 뿌리갖고, 지금 본래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열정에 가득 찬 것만 난 지금 다, 저거 보니까 아주 땡기네. 다 구해놨어. 뭔 말이냐면은, 음. 지금 돼 있는 게 요건데, 음. 요걸 너무 고지식하다. 네. 고지식하다. 그래서, 너무 티피컬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순서도 바꾸고 어. 이름도 다 바꾸자는 이야기야. 지금 내가 홈페이지 모아놓은 것 중에는 아름다운 홈페이지들만 다 모아놓은 그 소개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는 대중의 소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거기는 회사 소개라는 것이 저 끄트머리 이쪽에 아주 붙어 있어. 이쪽에 네. 잘 안 보이는 곳에. 네. 예. 이쪽에는 앞쪽에 갈수록 뭐 있냐면 그 회사를 자랑하고 싶은 거. 맞아요. 선호도 위주, 네. 클릭 위주. 그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는 보면 대표이사 인사말 이름도 아예 없어. 없어요. 응. 그냥 지네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종의 소개라는 것이 참 없을 수도 없고 있기는 클릭을 안 한다는 거예요. 클릭을 잘 안 한다. 이걸 어떻게 조화스럽게 하느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없었지만도 여기서 보면은 대종에 소개해놓고 종은 마크, 종기, 대종의 연역 이거 아주 너무 틀에 박힌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아마도 그런 개념이 접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 쇼핑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서로 뭐 가지고 싸우냐면요. 입점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들끼리 간담회 할 때 그거 갖고 싸워요. 야, 그 A4 라인이 제일 좋은 라인인데 그 라인을 왜 자꾸 뭐 병원 감사 당신 회사만 그 라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유한차장 회사가 아니 우리 회사도 A4 라인 줘. 그래서 코스트코는 어떻게 그걸 결정하냐면요. 두 가지 점수제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많이 판 애가 누구야? 그리고 가장 적은 반품이 들어온 회사가 누구야? 이걸 갖고 점수를 매겨서 최고 점수자가 가장 좋은 위치에 물건을 선점하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개념일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를 사람들이 우선 볼 수 있는 곳에 그렇지. 배치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할 만한 거하고 클릭하고 싶어 할 만한 거. 그러니까 뭐 대종의 소개나 우리의 뭐 대중의 소개 이런 거는 누가 클릭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궁금하지 않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족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99.9일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제 순서는 우리가 이제 일도하고 일종 컨텐츠를 한번 좀 보자고요. 대종의 속에서는 일단 대종의 상징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상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대종의 상징 들어가면 시조할배 존영이라고. 그 다음에 종운 종기 희장.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혹시 대종의 우리
시장을 갖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원본 파일을 그렇죠. AI 파일 해놓고 넘버 색상은 앱에 쓸 것 같으면 앱하고 색깔이 달라요. 인쇄본하고 아시겠죠? 그 지명 기명해줘가지고 네.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종에서 보면은 연역에 보면은 석고 할배는 사진이 있는데 그 뒷부는 사진이 또 없어요. 엉뚱하게 시조 할배가 중간에 또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맞게 연역 중간에 삽입한 네. 파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업체에서 흔드니까 우리가 뭐 탓할 것도 한 개도 없고 우리가 제시하지 안 했으니까 뭐 할 말도 사실 없지. 이제 그렇게 바꾸자는 거 이제 조직도 뭐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에 소개하고 소식하고 지금 합치든지 아니면 소식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종에서 공지하는 거. 그럼요. 그 다음에 찬조금 낸 사람은 당장 가서 눌러봅니다. 그럼요. 예. 내가 낸 게 기록에 남아있는가? 우리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헌금을 내잖아요. 그 명절에 헌금을 내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절도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제대라고 그러는 제대 앞에다가 큰 데다가 써갖고 헌금 낸 사람 금액은 안 쓰더라도 이름을 다 써놨어. 근데 할머니가 꼬깃꼬깃 한 돈을 헌금을 준 거야. 근데 자기 이름 있는가 없는가 보러 간 거예요. 당연히 봐야지.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데 계단보다 뒤로 낮아빠져 버렸어. 엉금시 실려갔어.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그랬어. 헌금은 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 전에 상달이 돼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데 하물며 이 인간 세상에 이 돈 낸 거 이 사람들 내 돈 낸 거 제대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는 인지상정이고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보에 그 다음에 그 오피셜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당구는 이런 거 다 지금 명칭 바꿀 겁니다. 이거 지금 밤새 지금 밤에 우리가 지금 톡을 좀 했어요.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시조님의 유래, 가문의 역사 이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장르가 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족보 열람, 그 다음에 족보 검색, 인터넷 수단 및 열람, 문서 수단 및 열람. 문서 수단 및 열람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은 문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거기다 기록해 주는 것이 종이에다 이 양식대로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팩스로 보내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더 친절하기 위해서 카톡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또 열게 해주는 거지. 사진을 글로 톡으로 바로 보내게끔. 아, 톡을 연결해 버린다 저게. 그리고 인터넷 수단이 열려면 내가 인터넷 수단 등재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도 신청했는데 수정할 게 있는가? 수정할 사람 수정하고. 또 한 달 며칠 지났다가 내가 신청을 갖다가 한 달 전에 했는데 등재에서 이게 성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이제 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서 수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종이로 보냈는데 이거는 그렇게 3번하고 4번은 동일한 항목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방법만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수된 등재 현장은 통일된 목록 보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족보 머리책, 족보 하고책 이거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뿌리 탐구 쪽으로 가서 붙여야 될 상황이더라고. 그 다음에 게시판, 지금 우리 게시판에는 뭐 5만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쇼핑몰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그 다음에 지역 종친회 어느 문중에 갔더니 지역 종친회 딱 열었더니 이렇게 딱 뜨더라고. 거기는 전화번호까지 다 있더라고. 회장들 전화번호. 그러면 내가 제주 종친회 회장이 현 회장이구나. 아 그분이구나. 부산 종친회는 이분이 현 회장 내가 아는 분이네. 전화해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전화는 감추자 그러니까 뭐 이름만 써도 되고 뭐 이제 되는 거죠. 아까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다 잠깐만 첨언을 하면 제주 종친회가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제주 종친회 옆에는 왕관이 이렇게 반짝반짝 아, 한 그렇지. 거지. 그런데 다음 달에 봤더니 영암 종친회 왕관이 오히려 더 커진 거야. 갖고 그것도 저번에는 좋은 방법이야. 제주 종친회가 왕관이 반짝반짝 했는데 얘네가 실버 골드인데 얘가 왜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됐어? 하고 봤더니 얘네가 어린애들 그 앱 가입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예, 여기다가 순서를 네, 순서도 바꿔버리고 순서를 바꿔 네. 활동되는 순서를 제주 용신에 찬조금 누적액이라고 그 금액을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어, 제가 아까 그 영업부서 그 실적 그래프 하듯이 응. 지역 간의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을 때 선의의 경쟁을 시작할 네. 때가 우리가 더 잘났네, 우리가 더 잘났네 막 이렇게. 그거 해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우리는 저기는 동정인데 한 50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50개 종친이래요, 예, 소문순이. 딱 50개 나눠서. 딱 나눠보는 예, 거지. 예, 네. 예. 그렇게 이제 보면 제주 종친회하고 남해 종친회하고는 뭐 동급으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은도 그래도 그 단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달로 보는 거야. 이달에 우수상, 이달에 최고 뭐 수익 하면 그 순서로 이달로 바꿔, 이렇게 달마다 바꿔. 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희가 학생들 장학금 줄 때 어떤 개념으로 주냐면 최우수 성적도 주지만 발전도에 따른 상도 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는 조그만 종친들은 처음부터 잘 된 집만 줄 수가 네. 없어. 만약에 둥치 큰 애를 못 이겨요. 남해가 제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제주는 100명 가입시켰다가 150명 가입시키면 50% 늘었지만 10명 가입시켰는데 7명을 더 가입시켰어. 그럼 70%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구에 따라 구분해줄- 주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런 식으로 네, 판단해 네, 네. 주는 거지. 그래서 상을 몇 개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시도를 못해서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하고 우리에 있는 테크노크라트하고 연결해주는 이 방법이 될 거는 같은데 내 이름 갖고는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요, 제 생각엔 이래요. 제가 무슨 말끝마다 갖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토를 만드시죠, 프로토를 만드시죠 이러잖아요.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제품, 그 모컵 형태의 어떤 개념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프로토만 나오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거의 완성돼 있어요. 뭐냐면 제주는 보니까 저번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전거, TV 막 이런 거를 걸어놓고 무슨 뭐 체육대회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게 5% 해오던 거라 그런 느낌이지만 그 모임을 조금만 더 촉매제를 던져주면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그래터가 여기서 돼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하나 달아가지고 근데 우리 회장님이 볼 때는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상이라는 말을 상상의 한자 아세요? 혹시 상상? 상상의 한자가 코끼리 상자 써요. 그렇지. 근데 왜 상상하는데 코끼리가 왜 나오지?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중국 애들이 인도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인도에는 코가 이렇게 길고 집보다 큰 동물이 있어. 그랬더니 뻥치시네. 그래서 상인이 코끼리 뼈를 사와요. 몰고 올 수 없으니까. 뼈를 사가지고 그거를 베이징 광장에다 놔두고 촥 해놓고 맞춰준다고요. 자, 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그 뼈를 보고 코끼리를 상태가 나쁘면 유추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단어에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 놓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다리 위주로 설명해요. 장님이 만약 코끼리를 만졌으면.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는 게 다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대종회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옛날 오프라인 세대의 삶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지금 감사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전자재정이나 전자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밑에서 밀어붙여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쇼핑몰하고 이제 명칭을 타이틀을 잘 정해야 되는데 문중 전문가 강장 그건 젊은 애들 보고 모여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만들 게 아니고 너네들이 쓰는 용어로 해라. 애들 모아놓고 이 제목은 너네들이 정해서 투표해갖고 다 그래서 해갖고 지들이 빈칸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설득해서 명단을 이게 올려놓고 멘토를 요청하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글을 쓰면은 이렇게 연결하게 해줘갖고 그런 시도를 좀 우리 꼭 그 멘토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과학자들뿐만이 아니야. 경제학자도 필요해. 그럼요. 그럼요. 경영에 대한 것들도 그럼요.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하나 필요해. 관료들 고위직 고위직 아니라 공무 세계는 뭐 그 수문장도 필요해. 필요해요. 진짜 그 머슴네 그 뭐지 대감댁 머슴도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세팅에 정확하게 소위 PPT하고 정리되면은 여름 방학 동안에 장학생들하고 홈페이지 관계자들이 하고 어디다가 한번 모여 뭐 1박 2일이든지 간에 한번 우리가 전에 한번 한다는 그거 있잖아. 그 모여서 아예 그냥 와서 다녀가도 좋고 자도 좋고 한 다음에 이걸 갖다 이야기해줘 소위 말하는 우리 스마트 족보 플랫폼의 방향에 대한 어떤 세미나 해갖고 의견 들어서 제목까지도 걔들한테 투표시키고 해서 한번 하자고. 겨울 방학 때 하든 여름 방학 때 하든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만 하지. 겨울. 일단 지금 태신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쥐들은 떼주지 우리가 오만 아이디어 다 주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오늘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든가 말든가 다음 주로 온대. 지금 얻어간 아이디어가 바뀌었네. 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 다 감당하려고 각오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올 기만큼. 그럼요. 지난주에 이야기도 없고 요거 좀 해서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우리랑 협업을 하고 우리의 나름대로 뭘 좀 찾아야지. 같이 그래서 하자. 그다음에 그 자리에도 전에부터 대신해서 이 얘기하는 게 요거 개발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개발해도 그 종친회에서 참여가 안 되면은 우리 곤두리면서 이렇게 개발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때도 이 얘기 했어요.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와서 느끼는 게 이사님 부회장님한테 돈 회비 거출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무리야. 지금도 회비 냅센 전화하면은 왜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냐 하면서 딱 얘기하니까 그래요? 왜 한 3년 이렇게 희생했으면 됐지 이젠 그만 저 명단 빼주면 안 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때 힌트를 줬어. 스타트업 하는데 우리 대학 교수에 연구하는 그런 분들 있는 거 그런 사람을 찾아갖고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자꾸 우리 감사님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 회장님한테도 영호 감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우리 젊은 대학 졸업하면서 그런 거 자문을 구해갖고 할 사람들 범인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그래서 그 기업에서 거기서 나오는 걸 분배해서 우리 대종의 운영 자금으로도 좀 쓰고 하면은 자금이 그걸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은 이런 뭐 앱 개발하는 거요 뭐 이런 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누구한테 돈 얼마만 찬조하세요 하면서 전화하면서 그러지 않고 어제 그저께 회장님 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하면서 그냥 하면서 이 회부에 아까 자료 그거 올리는 것도 일면에 기사로 한번 써봐라 하면서 그냥 하길래 제가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장님, 받아서 하자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몇 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혹시 어렸을 때 김삼이라는 그 만화 작가의 옛날 얘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신문에 연재 많이 됐는데 김삼. 김삼이라고 있었지. 그쵸? 그 옛날 이야기 많이 쓰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가 쓴 옛날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어제 밤에 그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옛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며느리감을 들이기 위해서 세 여자를 실험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쌀을 딱
요만큼이 한 마리예요? 쌀 한 마리 요만큼이? 이거 요만큼 요만큼 우리 얼굴만큼 정도. 어 한 대? 한 말? 하여튼 요만큼에는 한 대빠. 예, 한 그거 4대 하면은 예. 한 말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쌀을 주면서 후보 여자한테 쌀을 주면서 너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살아 그랬더니 어떤 여자는 그거를 첫 후보는 30등분을 해가지고 밤톨만큼씩 하루에 요 밤톨을 또 3등분 해가지고 3끼를 먹고 살다가 일주일 만에 그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두 번째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안 먹는 거야. 아끼느라고 쌀을. 갖고 막 물만 먹고 막 풀뿌리 긁어 먹고 하다가 막 굶주려서 병 걸려서 나가버리고 두 번째 여자는 30등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다 오긴 다 왔는데 막 피골이 상접해갖고 막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 달 거의 다 와서 포기해버리고. 세 번째 여자는 뭘 하냐면 떡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 년이 미쳤나? 저걸 아껴서 한 달을 살으려니까 저걸 그 떡을 해 먹어? 갖고 떡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 여기 후보로 왔는데 있는 동안에 잘 지내보시자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대종의 살림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종의 그 회계 관련 발표하는 거 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종이가 돈이 없지 않거든요. 펌프를 해가지고 펌핑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하잖아요. 그 마중물을 과감하게 부을 필요가 좀 있어요. 아낀다고 대수가 아니고 저희가 마케팅 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그 직원들 가끔 회의할 때 이래요.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해. 그런데 문제는 성공하는 애들은 지르고 들어가요. 그런데 자신감 없는 애들이 자금 걱정하면서 수비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거 활동하는 거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통장 안에 돈이 있잖아요. 실제 현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위원 장학금에서 온 돈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중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쓰면서 들어가자 했으면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그거 너무 아낄 필요 없어요. 여기에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있는데 연세 드신 사람은 공금은 그렇게 계속 우리 투자증권에 ELS 요런 거 투자를 해도 원금 손해 보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아껴서 이거야. 뭐 하려고요? 아유, 공금은 은행에 딱 해서 예금 딱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해보지 않고 네? 적금 받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만 되냐면 가입해야 된다고 그냥 봐봐요. 강조해야. 그렇게 되면 역대 회장님들하고 역대 사무처장님들이 열심히 아껴놓은 돈을 20년 뒤에 저 혼자 떡 사 먹을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럼 전 땡큐죠. 한 푼도 쓰지 말고 아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20년 뒤에 혼자서 홀라당 떡 사 먹을게. 그것보다는 그거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판을 넓혀야 돼요. 네네. 처음 나도 와서 아유 기금해봐야 1%, 1.5% 영밖에 안 되는 ELS 넣으면은 막 내린 때도 3%, 5%까지 막 줬어. 걔기네 1년에서 그냥 놔두면은 그 5%를 받을 건데 그냥 은행 예금하니까 그냥 1.5%밖에 못 받고. 그러니까 그 공금을 이자 많이 주네 조금 전에 근원이 하지 마시고 이 공금을 써서 전국에 있는 종친들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게. 지금은 뭐냐면 아니 쉽게 부회장이라는 이름을 왜 주고 회장이라는 이름을 왜 주고 이사라는 이름을 왜 줘요? 찬조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너무 서운하니까 그나마 쥐꼬리 같은 피드백이 아무 권한도 없고 효과도 없는 명함이라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하는 얘기지만 그 제가 했던 것 중에 내게 몇 번이지? 1번인가? 봐보세요. 저기 13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중의 회비 납부 내역을 개별 파복공지로 감사를 전달할 필요를 당장 해야 되는 게
1월 달에 회비가 들어오잖아요. 대종의 회비가. 그러면 한 달을 모아서 2월 달 내내 팝업 공지가 나가야 돼요. 그 리스트 금액 쫙 써주고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종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은 각 파일로 다 분류가 되죠.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지역 종친회에 다 분류를 해서 배속을 시켜놓고 지역 종친회에서 누적 찬조금, 그다음 금년도 찬조금 공개를 계속 실시간으로 여기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네. 그럼 딱 보면서 야, 제주 종친회 얼마 작년에 겁나게 많이 그 겁내 늦지네. 영암 종친회 그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아니지. 예. 지금 회비 들어온 거 이영해도 제주 종친회에서가 70% 넘어버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명단 올려놔도 안 내는데. 그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자꾸 벌려서 그걸 두려워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냥 공개 그런 거예요. 또 그냥 열어놔버리기.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이문열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날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니까요. 안 올라가면 안 돼요. 날개를 가지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을 자꾸 공격적으로 벌려보고 그 중에서 되는 일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계속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가 5% 준대, 저기가 2% 준대, 저기가 안정화돼, 저기는 위험하대 이거 따지고 돈을 묶어놓을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저 같으면 저희 회사 같았으면 어디서 돈 얼마 땡기고 전 그런 거면 안 해요. 만약에 제 회사 같았으면. 야, 내가 땡볕을 구해오든 내 재산을 팔더라도 되는 일 같으면 질러 하고 해서 거기서 답을 내지 이걸 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맘먹고 딱 진행했으면은 뭐 한 6개월이면 끝났을 얘기 같은데. 괜히 좀 공격적으로 하면은 한 7억, 8억은 저기 적금으로 그냥 들어 있으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말이 회계 그냥 7억 8억을 갖다 한 번에 털어먹자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 자금 한 3천 정도만 있었어도 앱 개발 쪽에다가 1000에서 1500 정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앱 같은 거 하나 해놓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지역 종친에 쫓아다니면서 청년회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일도 아니게 그거 풀 수 합시다. 있구만. 부장님 테크노컬트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대종의 회장의 명의로 참여를 권유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띄우고 통화해놓고 우리가 가서 그 특사로 회장의 특사로 가서 면담합시다. 아이 좋죠. 어, 현택한 교수부터 찾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그럼요. 지금 보면은 경우회 있잖아요. 경우회 회장 되려고 목숨 거는 거 알죠? 대한 군인회 회장 되려고 목숨 건다고. 왜 그러겠어? 그 돈이 많으니까. 돈이 그냥 재산이 많으니까. 자체 사업 가지고 경우회라든가 대한군인회는 그룹이에요. 기업 그룹이라고. 그 회비 갖고 지금 운영 안 해요. 회비는 껌값이야. 그럼요. 걔네가 하는 사업의 국지가 얼마인데. 그럼. 그렇게만 되면 회원들이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그냥 그렇지. 돌려들죠.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회원 내놓으면 골프 싸게 치고 하니까 뭐 그거 그냥 바를 싸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 우리가 회원 수가 10만인데 우리 10만 명을 볶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왜 꼴랑 200명 볶아먹고 있냐고요. 10만 원 회비 내라고 할까봐 그냥 요 근처에 와도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근데 그 10만 원이 어떻게 하면은 우습게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은 망설이게 돼요. 그거는 정말 큰 차이 하나예요. 쉽게 봐보세요. 아이고 자네 그 누구 아들이라며 내가 자네 아버님하고 진짜 친했네 이 사람아 이러면서 자네 어떻게 이사 가입이나 그러면 제가 좀 바빠서요 내년에 이렇게 되지만 아니 우리
가족들이 연주현 씨라는 공통의 소재를 가지고 대화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10만 원은 돈도 아니죠.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까지 대종에는 진짜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또 꼬리따 부는 할배들 회장에 꼬리따 부는 할배들 측근에 그냥 이게 그냥 아침 되니까 아 해가 떴네 밥 먹어야지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 이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 해서 안 되는데 또 이제 열받으니까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번 우리 그 구수부 할 때 그 진동치장이 새치에 다 놀아나가지고 그 대다 아는 짓을 다 했잖아. 지난번에 그 저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적재 같은 옆에서 똑똑히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봤어? 전자적보 할 때. 그 CD 만들 때가 몇 년 예, 전이에요? 저 CD, 응. 제가 올 때 CD가 저 나왔어요. 완료된 이미 게 나왔군요. 네. 2017년도에 완료됐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한국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CD 그거를 싹 보여주면서 야 대종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만식이한테 전화해갖고 설명 좀 들어봐라. 근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식이 형이 옳았구나 잘됐구나 젊은 놈 하나 걸렸다. 너 당장 나 만나서 네가 이거 좀 막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나는 외국에 가 있으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외국에 다니니까 시간이 안 됩니다 그거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누가 CD로 하자고 했을까? CD는 이미 사장된 물건을 왜 꺼내서 이걸 가지고 전자족보라는 걸 하자고 했을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대종회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그 성분 자체가 너무 오프해요.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게 그때 한참 수련을 할 때 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남해에서 수단 총책임을 맡아갖고 그때는 또 이게 이제 한글자 쓰니까 요새 이름이 한글자로 다 대부분 안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족보에 올리는 한글자에 맞는 이름을 전부 다 장명해갖고 다 붙였어. 그래갖고 신부는 내가 왔어 이게. 왔더니 이미 벌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서 CD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진독씨한테 물어서 왜 CD로 합니까? 이거 요새 다 온라인 시대인데 그랬더니 진독씨한테 답변이 해킹이 지금 안정이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CD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더니 오늘 그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지금은 몇 년만 있으면 많은 칩에다가 책을 뭐 10만 권인가 뭐 100만 권을 담을 수 있는 칩이 나온다고. 그거 나온다고 그거 나오면 타고 이사를 참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 2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이제 그때 책임자는 누구였냐면 진독처장이 아니고 충훈 씨였어요. 전선 관련은 전부. 충훈 씨였는데 자, 충훈 씨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통일해서 보니까 충훈 씨는 인하대학교 학원과 나왔어요. 내보다 한 해 선배더라고. 아, 근데 공대에 계셨으면은 그 개념이 어느 정도는 내보다 한 해 선배니까 전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전대과 다니면서 전산학을 다 배우고 난 뭐 전산 수생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고 진독시장은 K신가 한국 뭐 그저 엔트리 키 펀치 해주는 유명한 회사에 있어요. 그게 상무가 내 대학은 바로 밑에 후배인데 거기에 근무를 했어. 근데 자칭 진독시장도 컴퓨터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일도도 모르는 사람이고. 충훈 씨는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전산 전문가는 아니야. 근데 이런 분들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일단 어쨌든 간에 발을 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예. 거기에다가 임의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의미 두고 예. 이게 하나의 발전하는 그럼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디라도 전자족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네. 마인드 가져도 우리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 탑재시켜서 누구나 그냥 볼 수 있게 사무처장님 핸드폰 잠깐만 열어보세요. 제가 뭐 좀 보여드리려고. 핸드폰 화면 한번 열어보세요. 열려있죠? 그러면 메인 화면 한번 열어보세요. 메인 화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메인 화면 들어가면 하필 누가 전화 오네. 예, 지도위원님. 예. 예. 버려버리시지 뭘 하면 되겠어. 아, 예. 음. 아, 병원. 아, 예. 아이고, 잘 다녀오십시오. 예. 예. 보통 전 지금 싹 정리를 했는데 자기 핸드폰 화면 이렇게 내리면 예. 자기한테 온 메시지가 쭉쭉 뜨잖아요. 이거 네. 안 보고 지워버리세요? 보고 지워버리세요? 한번씩 보죠. 그쵸? 그래서 음. 우리가 앱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뭘 보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예. 효과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때려 박으면서도 상대에게 앱을 설치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기업에서. 다음 주에 오면 되죠. 정말 볶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돈도 많던데 왜 안 써? 야, 이게 인터넷이 너무 지금 예. 형편없다. 예. 그 인터넷이 지금 제대로 올라 거기 저기 초장님 예, 앞으로 우리가 줌이나 이런 거 여기서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럼 인터넷 그 용량을 좀 더 늘리는 걸로 좀 해줘. 너무 느려. 이게 늘리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이거 뭐 늘려서 그 업그레이드 안에 돈은 얼마 안 들 거야. 이거 미약가 또 수준이야. 용량을 더 주세요. 인터넷 용량을 주라고 하면 인터넷 뭐라고 그래 그 표현을? 대폭인데 그 인터넷을 살 때 KT에다 KT에다가 이게 너무 느려서 안 된다. 인터넷 예. 속도가 느리다. 좀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런데 말하면 제 생각엔 뭐 저기 아니 필요 없어. 일단 큰 걸로 해야 아니, 돼. 이렇게 하세요.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몇 기가짜리를 쓰는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봐. 120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SKT인가? 여기 SK예요, KT예요? 저기 화면 일로 좀 바꿔주세요. 저기 그 공유하실 거예요? 아니요, 공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만 보게. 아, 우리만 볼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같이 봐야지. 띄워서 공유해버리세요. 아, 그럴까요? 네, 띄워서 공유해버리세요. KT면은 114로 해야 되나? 114로 하셔도 들어갔어. 되고 뭐 120번으로 하셔도 되고 홈 들어갔어. 120번은 아니, 스톱이지. 110번이요. 이거 아니잖아. 그거 아닌가? 아니야, 이거 안 몰라요. 돼. 몇 번 그거 있어요. 대면서 공유했어. 그렇죠. 이거 뭐 공유, 이거 공유했어. 공유. 없을까? 이쪽 보세요. 이게 여기가 성주이시 대종입니다. 아, 이게 네, 대종인데 이게 장학회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와. 박수. 진짜 저 박수. 저렇게 해야지. 이게 보면은 장학생 대표 답사 묵고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한다. 예. 이 뭐 장학생들 모아갖고 교육도 시키더라고. 저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진짜. 저 집 폼나네. 폼나죠? 진짜 폼난다 저 집. 장학생 연수 교육에 이게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장학생한테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대한 조상도 있고 뭐 제목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위대한 조상이 있고 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은 우리 조상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아니 삼성 장학금 받은 놈들이 결국 삼성 위에서 일해요. 응? 저거
어디 성주희 홈페이지? 씨. 성주희 씨예요, 여기가. 성주희 씨. 자, 이제 이게 보면은, 그냥 족보, 이 홈페이지는 대충 비슷해요, 이게 다. 이게 마포에 있던데,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족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인터넷 족보에. 족보가 들어가지던데.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 보기가 있고, 이건 1세대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건 뭐 우리하고는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빠져나가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뭐, 부부 가게도도 나오고, 뭐 아주 재미나는 게 많더라고, 이게. 아, 난 무엇보다도 저 젊은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네요. 절대 내가 회장님한테 이거 뭐 회의할 때, 아니, 장학금 받은 애들 이거 총회할 때 나와서 진짜 감사 인사를 요새 애들 받고 나면 끝입니다. 생각부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럼요. 아니, 제가 저번에 한번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뭐, 그거는 뭐 저쪽 장학재단하고 협의해 볼 문제지만, 왜 1년에 두 놈한테만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냐고요. 만약에 그걸 10명으로 찢어가지고 애들한테 100만 원씩만 줘도 장학금 500만 원 받아서 살림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막말로 우리 생색내고, 우리 애들, 남 도와주느니 우리 애들 도와주자고 주는 건데, 우리 대종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없잖아. 예, 지금 위원 장학회에 좀 의뢰를 받아갖고 2명? 네, 2명. 그러니까, 봐보세요. 저는 그것도 그래. 장학금을 줬어. 그러면은 그 부모하고 얘하고 둘 다 이사 가입을 시켜야지. 그거를 왜 가만히 놔두냐고요. 가입을 시켜야지. 그리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주판을 튕겨볼까요? 500만 원 받았으면 둘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25년 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농담 삼아 주판을 튕기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의 친목단체인 대종회지만 AS 관리를 경영도 했어요. 해야죠. 경영도 해야죠. 이거 가면 누나를 좀 만나갖고 그런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얼추 나오면 한번 찾아뵙고 브리핑도 한번 해드리고 서로 상생하는 그래서 방식.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보면 달성서 씨, 강주김 씨, 경주김 씨, 전주희 씨, 전주희 씨는 큰 데죠. 지금 우리 이시 조절을 네. 했던 데니까 이게는 뭐 아주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차원이 다르더라고. 규모가 달라요. 근데 보면 제일 초라한 게 연주현 씨.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우선 화면부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저는 앱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하나 하고 또 하나 목표는 저보다 젊은 애들 5명을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이게 제 목표예요. 우리 문중에 홈페이지 가입자하고 장학생들을 갖고 네. 상원 씨가 네. 한 번씩 모으세요. 네. 우리 문중에 드론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드론 하는 조카가 있어요. 카메라맨. 우리 종친회 때 했던 젊은 친구. 드론 써요? 카메라 저쪽에 잡아서 카메라. 그 친구. 네. 드론 카메라 있겠네. 걔는 드론 써요. 드론이 기본이야. 카메라맨은 요즘. 내가 드론을 샀어요. 드론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보려고 돼. 했더니 짜증나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치마가 나왔는데, 왜냐면 지금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은사 가서 드론으로 딱 찍고 우리 그 흔적들 되기 위해서 드론 한 바퀴 돌아야 된다니까. 네. 지금 저 친구 돌듯이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분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모시고
아니 그래서 나는 요번 영암이나 뭐 천안이나 하면은 근데 그 친구 젊은 애들은 뭐 조금 그래도 뭘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주고 아니, 이제 주고. 요번에 총회할 때도 줬거든. 응. 저거 데리고 가고 드론하고 전체 제대로 한번 시킬게. 제주도도 가서, 제주도도 제주도도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론으로 해서 딱 해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이게 다 돌려준다 그러면 아, 끝내주지. 홈페이지가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지금은 브레인스토밍 단계지만 이게 이제 하나로 축약이 돼서 계획이 딱 잡히면요. 그때는 과감하게 자금 집행해야죠. 뭐 한다고 그걸 은행에 쌓아놓고 앉았어요. 아, 은행에 쌓아놓고 20년 묵히면 저는 땡큐라니까요? 그때 제가 그거 혼자 떡 써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번호 써야지.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바탕화면에 들어갈 그 태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열을 하니까 그게 적합한 타이틀을 공모를 합시다. 아, 그걸 갖고 홈페이지도 공모하고, 그래서 내가 저기 젊은 애들 모아놓고 한번 홈페이지 만들기, 홈페이지 만들기, 네트워킹 하기 해갖고 한번 애들 한번 모으자고. 돈 한번 써서 한 밥 한번 사고. 청평 정도에 한번 모으면 안 되나? 청평이 안 되면 강화문 어디 모아도 돼. 어디 여기 홀 같은 데 모아서 시원한데. 일단 처음부터 가자 그러면 안 갈 거고,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모여서, 저녁 사준다든가, 점심을 사준다든가, 뭐 케이크하고 뭐 커피를 준다든가 하고 한번, 우리가 한 100명 되면은 모으면은 14명 온다고. 걔들 때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 되면 걔들이 다 1박 2일 가다 나오거든. 그때 가고. 그리고 하자. 5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거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 8월 말쯤 계약하기 전에 우리 한 달 공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 공지를 해서 매달 며칠 날 어디에 스마트 족보, 뭐 홈페이지 개선, 뭐 등등등에 대해서 젊은 애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일단은 맛있는 뭐 술과 커피와 뭐 과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현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몇 가지 해서 미팅을 어디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처장님 머리 좀 너무 많은 게 들어갔어. 아니, 일단은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 또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내뱉지만은, 근데 걔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그럼요. 정답이거든.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과제만 던져줘. 혹시 요즘에 그거 보셨어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나영석이라는 PD가 하는 프로그램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본 사람 없지. 네, 나영석이 히트를 친 건 딱 하나예요. 옛날에는 PD하고 작가가 딱 짜면 그 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영석이는 어떻게 했냐면 너네 마음껏 놀아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조절할게. 이제 브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 브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콘셉트만 주고 애들이 마음대로 놀고 네. 각 한 놈한테 카메라 하나씩 다 따라붙는 거야. 네. 카메라 열 몇 대가 그 놈만 따라다니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카메라 여러 대를 동시에 놓고 적극적으로 한 게 편집. 대단한 사람이 나영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 세팅해놓고 야 다음 순서 넣어 하고 여기다 맞췄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가방에 카메라 몇십 대 네. 깔아놓고 마음도 놀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EPL 있죠, EPL. 영국 예. 축구리그. 왜 갑자기 영국 축구리그가 분데스리가를 이기고 세계 탑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카메라 숫자를 늘린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혹시 그 축구장의 이 길이가 있잖아요. 규격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축구 전문구장이죠.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 골대에서 골대 길이하고 박지성이가 뛰었던 그 월드레드 보든가 거기 경기장 축구 골대에서 골대하고 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지 당연히. 같다. 당연히 같겠지. 국제 규격 경기장이 똑같이. 같다. 같지 않을까? 그렇죠? 다릅니다. 아, 그래? 달라요. 영국 리그가 더 짧아요. 한국 짧아. 짧다. 그래서 피파에서 축구 경기장 그 길이가 달라요. 저랑 1억짜리 내기 하실래요? 당장 시켜드릴게요. 레드포드가 더 짧아요. 그래서 EPL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독일 분데스리가는 카메라를 4개 놔뒀어요. 이쪽 화면 하나, 이쪽 화면 하나, 저쪽 하나, 저쪽 하나.
근데 EPL이 12개로 늘립니다. 카메라 숫자를. 그리고 디테일을 자꾸 풀어잡고 이거를 쭉 좁히는 거예요. 땀방울을 다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 내에 음. 유저가 화면을 볼 때 4개 카메라로 만든 거는 곱하기 4의 만족감을 받지만 12개 카메라가 돌면 곱하기 12의 만족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경기에 뭐 80번 왔다 갔다 하면 EPL 리그는 9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짧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12의 박진광과 10% 늘어난 활동량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거죠. 어제 그 크로즈업 잡는 카메라 역할, 축구 분위기를 한 거. 그다음 리플레이 시켜주는 게 완전히 축구를 지금 열광시키고. 그래서 이 마케팅 개념 자체가 고정형에서 자율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런 틀에 맞추면 안 돼요. 이 그래서 새로운 오케이.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일단 회의가 지금 밥을 먹어야지 2시 경호 이사님 오니까 빨리 예, 밥 예. 먹고 갔다 와서 2시에 스탠바이를 해줘야 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정리하는 거는 일단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문화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자. 그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요 예산으로서 여기 예비비로 예비비로 써도 되고 아니면 종중 예산도 좋고 그리고 예산을 써서 한번 근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거리 주제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병호 감사님이 그렇게 해서 계약하기 전에 한번 모으면 어떨까? 한 8월 중하순 8월 20일 전후 20일 정도. 20일 전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그 내 생각엔 아니 홈페이지 아니 이제 일단 장학생하고 홈페이지 한테 개별적으로 다 띄워 카톡으로 그 멤버들 전에 카톡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못 만들었죠. 저기 홈페이지 가입한 네, 애들 다 나가버렸어 또. 홈페이지 돌아온 애들이 다 나가서 다 나가도 그 이름하고 연락처는 있죠. 연락처는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었다가 다 나갔다고? 재미가 없죠. 아니. 단톡방은 다 나가요. 초청을 했더니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체한테 보낼 때 단톡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요즘엔 그게 비매너예요. 개인적으로. 그 기능이 있어요. 개별로 보내는. 100명을 선택해도 100명한테 개별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10명까지는 개별적으로 보내주다. 10명까지만 되나? 네.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보내서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나도 아이디어를 방에 올려서 초안을 줄 테니까 어떻게 갖고 문안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8월 말 정도에 젊은 애들 데리고 이 스마트 족보 사업을 젊은 애들과 같이 할 수 있고 걔들한테 근로장학금을 주는 식의 제안까지 하는 거지. 응? 현시 이야기인데 너네들이 2학기가 시작되더라도 무슨 요일 수업 없는 날 정해서 하루씩 와라. 여기서 우리 일을 좀 시키고 그걸 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자리를 하나 갖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은데 건자 할아버지, 덕승 할아버지, 이충무공 서간집인데 이걸 가지고 컵받침으로 쓰고 있는 애가 미쳤구나. 자 그러면 오늘 회의 오전에는 오전에는 여기서.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병호 감사님이나 상은 이사님 했듯이 예산을 전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자는 이야기죠. 회의 정리합니다. 그럼 네. 회의 종료.